시작 기도로 잠언 13장 12절과 19절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 이루어진 소망은 영혼에 감미롭건만 무던한 자들은 악에서 멀어지기를 싫어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룬 나의 꿈, 내가 이룬 너의 꿈. 나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선배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퀀타스 항공 유니폼을 입은 기장 한 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출구만을 바라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꿈이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신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유니폼을 입은 조종사를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의 어렸을 적 꿈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까지 들어갔지만 제 길이 아니었는지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제복장을 한 신부님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조종사가 꿈이었던 신부와 신부가 꿈이었던 조종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고 답해 주었습니다. 조종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떤지. 잠시 후 조종사는 그가 기다리던 예쁜 아내와 함께 그의 길을 갔습니다. 나도 선배 신부님과 함께 나의 길을 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꿈을 꾸지 않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대의 현재 모습은 누군가의 어린 시절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꿈을 이뤘고 나는 그대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꿈을 이루며 살아왔기에 그리고 살아가기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동안 행복했으니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계속해서 꿈을 꾸세요. 네, 오늘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특별히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까지 꿈을 이루고자 오늘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타리나 선생님은 네. 어렸을 적 꿈이 뭐였습니까? 저의 꿈은 방송인? 아, 방송인? 그럼 네. 이루신 거네요? 네, 그런가요? 네. 방송인인가요? 방송에 나오면 방송인.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국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조종사였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키웠던 멕시코에서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필로또라고 네. 이름까지 붙였었고 이제 필로또 하면 파일럿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필로또 밴 하면서 그거 그렇게라도 막 좋았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생각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선배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로만 칼라를 하고 딱 이렇게. 근데 제 바로 옆에 그 퀀타스 마침 여기 네. 이 그림을 오늘 기장 파일럿과
저렇게 사제복장을 한 아마 저 같은데 아마 코수염만 이렇게 막 부각해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기장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지금도 이 파일럿 유니폼을 보면 막 가슴이 막 설레세요. 설레요. 그리고 막 부러워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선배 신부님 기다리다가 너무 호기심도 막 발동하고 해서 이제 그 기장님 곁에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Hi, Captain. Excuse me. 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 꿈이 파일럿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그 기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신부님, 저 어렸을 때 꿈은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네. 신학교에서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종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나 많은 생각이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조종사가 꿈이었던 신부가 여기 있고요. 신부가 꿈이었던 조종사가 함께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막 깔깔깔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장님은 이제 아마 호주에서 그의 아내가 왔는지 아주 예쁜 아내와 함께 그분의 길을 갔고 저는 이제 제 선배 신부님하고 저는 저의 길을 갔는데 저는 그때 어디를 갔냐면 북아프리카. 네. 네, 튀니지하고 그리고 카사블랑카를 갔었죠. 저는 저의 길을 간 거죠. 저는 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저는 제가 지금 사제로 살고 있지만 행복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조종사 유니폼을 보면 가슴이 로마는 콩당콩당콩당콩당. 네. 그렇죠.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혹시 이 지구상에 어렸을 적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젊은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항상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사형이에요. 단답형. 대통령, 조종사.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걸 어떤 삶을 원해?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그 물음표 다음은 항상 서술형이에요. 네. 그럼 우리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답이 만약에 있어도 적어도 단답형 명사 딱 어떤 직업 이름 딱 대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많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럼 끝난 건가요?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검사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검사가 됐어요. 그럼 그 인생이 이제 다 성공하고 딱 마침표 하고 멈춘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검사가 돼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약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어떤 검사로 살아간가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서술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백지 한 장을 딱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날 하루 그 백지를 채워가는데 어떻게 채워가는가가 나의 하루잖아요. 선생님의 하루고. 그런데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대학이 목표고
인서울이 됐든지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 무슨 뭐 요즘에 뭐라 그러죠? 특목고요? 특목고? 뭐 이제 고등학교가 목표고 대학교가 목표고 직업이 목표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시니까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물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설령 그 아이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나는 방송이 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어떤 방송이 되고 싶니? 라고 해서 항상 그 아이가 인생을 서술형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루하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신부님이 조종사가 꿈이었을 때는 네. 조종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어요? 제가요. 네.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저는 구체적으로 학교까지 다 정해졌고 네. 미국의 비행학교요? 네. 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아주 유명한 비행학교가 있어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네. 아무튼 거기 그 뭐 학교 이름까지 말하면 좀 네, 그렇죠. 네. 그 학교에 다 들어가기 전에 네. 갑자기 아버지는 저희 언제나 든든한 응원자이셨거든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걸 또 간절히 응원해 원하셨고. 주셨어요? 파일럿 되는 걸요? 네. 아,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신 아버지가 사실은 제 인생 전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네. 아버지에게서 제 인생에 대해서 네 인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그 꿈만큼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일럿이 되는 거는 허락하셨는데 응원해 주시는데 꼭 파일럿이 아닌 무엇이라도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사제가 되는 건 진짜 원치 이런 말 있죠. 않으셨어요? Over my dead body. 아, 내 죽음을 네, 받고 내 눈에. 가려면 가라. 뭐 내 눈에 흙이 흙이 들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을 보통 1년 의무 성소자 기간 하잖아요. 네. 저는 3년을 했어요. 아, 어쩔 수 없이요? 아버지가 반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가 심하시면 신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 저희 당시 본당 신부님과 선배님들께서 성소 담당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시고 이 정말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거든요. 갑자기 아프셔서 췌장암 말기였어요. 아, 딱 병원에 가셔서 딱 선고 받으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유가 안 좋은 암이죠. 네. 그리고 아버지 사망 신고를 제 손으로 가서 하고 바로 이제 저는 다 접고 네. 외방선교회로 이제 입회를 하게 됐죠. 그러면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신 건 아니네요? 받은 건 아니지만 아마 가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사제로 사는 삶이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건강은 괜찮고, 네, 뭐 그럭저럭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다. 돌아가신 아버지는요, 이미 제가 무엇이 돼서 살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사제가 됐든 조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제가 무엇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 간에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낸다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왜 반대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외아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추측할 뿐이죠. 아버지가 저의 인생에 저의 꿈을 저의 소망을
그건 아니다, 아들아. 음. 라고 하신 게 딱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외아들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곁에 내 있지 아들이 않은 것이. 또 사제가 돼서 평생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측은하게 느끼셨는 건 아닌지 짐작이에요. 네. 제가 이제 멕시코 캄페체에서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네. 멕시코의 캄페체는 멕시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멕시코 하면 가장 먼저 무슨 뭐 까르텔들 네. 막 전쟁하고 그건 멕시코 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곳. 미국으로 가까운 곳. 아, 북쪽에. 네, 서쪽이죠. 이렇게. 음. 제가 사는 데는 캄페체는 최고 남단 과테말라하고 국경 마주하고 있는 마야 원주민들이 사는 데예요. 네. 멕시코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저번에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하셨었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어떻게 사나 난감할 정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곳에서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하나, 어떤 아이가, 저는 항상 이제 아이들과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소망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막 깔깔깔하고 이제 지내는데 어떤 아이가 꿈이 파일럿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꿈이 파일럿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 캄페체에서 태어난 이 캄페체 아이가 파일럿이 되기란 역경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캄페체는요, 비행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아이가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도시로. 그 아주 큰 도시로 가야만 됐어요. 지금 네. 제가 파일럿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쉽지 않았는데요. 네. 저는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그래서 이 아이를 과달라하라라는 그 대도시에 유학을 보냈고 지금 놀라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아이가 그 과정을 다 이수하고 와. PPL이라고 네. Private Pilot License는 이미 가졌고요. 개인용 비행기, 네. 소형 비행기 조종사 면허는 이미 땄고 네. 이제 CPL이라고 Commercial Pilot 승객들을 License, 태울 수 CPL, 있는? 네, 승객들을 태울 수 있는 네. 그 비행 시간이 거의 다 차서 네.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아마 한두 달 사이에 이 아이는 CPL 그 자격증까지 따고 비행 교관 항공사에? 거쳐서 항공사에서 저렇게 제복을 입고 제복을 있을 입고 수 있는. 파일럿으로 살아갈 거예요. 와, 감격스럽네요. 그렇죠.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어떤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모시는 승객들에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주 멋진 그 멘트로 기내 방송도 아주 재밌게 하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제 세상을 아주 내 집처럼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보는데 저는 저 하늘 높은 데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북아프리카 그 선배 신부님이랑 갔잖아요. 네. 카사블랑카에 가서 제가 다닌 곳이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떤 세상을 보기를 원했냐면 저 하늘 위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카사블랑카의 해안선도 다 위에서 보고 싶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아등바등 이렇게 개미처럼 움직이면서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위에서 보고 싶었어요. 세상을 그렇게 하느님의 시선으로 높은 데서 막 내려다보고 싶었는데 우리 그 학생 그 아이가 자기가 직접 조종하는 비행기에서 찍은 그 해안선을 다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제 눈으로 그 해안선을, 과달라하라의 해안선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와, 이 비행기에서 이 아이가 내려다보는 그 세상을 보고 있는 이 기분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네가 이룬 나의 꿈, 내가 이룬 너의 꿈. 우리는 서로의 어쩌면 네. 우리는 어렸을 적에 꾸었던 그 소망을 내가 직접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선생님은 누군가의 꿈을 이뤄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살고 계시고 저는 누군가의 꿈을 이뤄서 사제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의 꿈을 대신 이뤄서 항공사 기장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넓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꿈을 또 대신 이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한 번 더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그 아이들이 이 아이가 정말 깜패치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정말 죽었다 깨나도 파일럿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이 비행 조종사가 되는 과정이 네. 일단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물론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쉽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제 주변 어떤 분들이 또 도움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함께 우리가 함께 어떤 한 친구의 꿈을 이뤄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아이의 꿈이 다른 게 아니라 신부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조종사였기 때문에 신부님 눈에 더 들어오진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떤 다른 아이가 의사가 되는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되는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종사는 아주 특별했죠, 저에게는.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신부님은 그 선교지에서 많은 친구들의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할 확고하게 수 있는. 꿈꾸는 친구에게. 네. 그럼요. 그 꿈을 이루고자 원한다고 해서 제가 하거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친구가 또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이 사람이 본보기가 돼서 이 친구의 친구들 네. 또는 이 친구의 동생들, 동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친구에게 내내 말을 해요. 만약에 네가 네 꿈을 이루거든 이제 너는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정말 너의 그 생각과 너의 그 관심을 온전히 좀 가져다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을 돕고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건 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아이는 원치 않는데 아이에게 본인의 꿈을 투영해서 강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아이가 생각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나쁜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그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그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면 이건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꿈에 이 아이가 희생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부모가 잘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와 코드를 맞춰가면서 어떠한 그 인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교감 끝에 아이가 동의하고 아이가 그걸 원한다면 부모에게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아마도 제 아버지가 외아들이라서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네. 또는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한 그 아버지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꼭 조종사가 돼서 넓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제가 되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세대, 아버지 세대에는 뭐 아버지가 저한테 강요는 하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때였어요.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를 날까지 꿈을 계속 꾸십시오. 그 꿈을 꾸는 동안 행복하면 그만이죠. 꿈을 꾸지 않는 삶이 죽은 삶이고,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더 젊어지고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참 그 꿈을 키워가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꿈을 꾸십시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